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 시즌 KBO 리그 개막을 앞두고 한화 이글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프로야구 개막이 이제 40일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2023 시즌 순위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한화 이글스를 올 시즌 약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 시즌도 한화 이글스는 가망이 없는 건지 2020 시즌부터 계속된 3년 연속 최하위를 4년 연속으로 이어나가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무난하게 최하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화가 약한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타선을 이야기할 때 한화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선수는 어쨌거나 노시환과 정은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선수는 재능도 출중하고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팀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선수들인데 문제는 이 선수들이 아직은 너무 어리다는 점입니다. 두 선수 다 2000년생으로 경험이 많지 않고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시즌 중에 무너지는 경우도 많았고 평정심을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케어해주고 이끌어 나가줄 리더 같은 선수들이 필요한데 한화는 이런 역할을 해줄 선수가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외국인 타자 터크먼을 제외하면 이 두 선수보다 잘 친다고 할 만한 선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이끌어줄 선수가 없었죠. 그런데 2023년에는 좀 다릅니다. FA로 중심 타선을 책임질 선수인 최은성을 영입을 했고 터크먼과의 재계약을 포기하고 새로 데려온 외국인 타자 오그레디는 터크먼에 비해 수비는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장타력은 더 좋은 유형이기 때문에 중심 타선에서 최은성과 함께 팀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선수의 성적뿐만 아니라 노시환과 정은원도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수치만 이야기를 해도 오그레디는 지난 시즌 일본 리그에서 15홈런을 기록했고 최은성은 KBO 리그에서 12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이 두 선수의 존재, 시너지 효과를 제외하고 단순한 기록만 봐도 27개 이상의 홈런이 추가됐다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점수를 내기 너무 어려웠던 2022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팀 홈런 88개로 10위, 팀 득점 564점으로 역시 10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10위도 9위와의 격차가 좀 많이 날 정도로 이견이 없는 최악의 공격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랬던 한화가 2023 시즌에는 굵직한 보강 두 건으로 조금 강한 타선을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 한화는 여전히 하위권 후보인 건 사실입니다. 타선이 보강됐다곤 하지만 다른 팀을 위협할 만큼의 강타선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발진이 약하기 때문인데요. 외국인 원투펀치도 다른 팀을 압도할 수준이 못되고 국내 선발진은 다른 팀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해 보이는 한화 선발진을 바꿔줄 선수는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문동주인데요. 당연히 2022년 성적만 보면 문동주도 잘하는 선수라고 하긴 힘듭니다.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 이 성적을 제외하고 구위 면에서 충분히 스텝업을 할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벌써부터 전지 훈련지에서 156km를 던지면서 풀타임 선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좋은 컨디션과 빼어난 구위를 가지고 있는 문동주가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켜 2022 시즌과 다르게 제대로 된 선발 투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화 선발진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망주는 어디까지나 유망주일 뿐 믿으면 탈이 나는 게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동주 정도 되는 유망주를 어느 팀이나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화만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즌을 치르면서 한화가 시즌 중에 곤두박질 쳤던 이유는 뎁스가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선수층이 얇은 팀일수록 첫 10경기, 20경기 이 정도는 별 티가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100경기 이상을 치르게 되면 무조건 뎁스가 얇은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여름에 유독 한화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그만큼 체력 관리가 안 되기 때문인데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한화는 이번 FA 시장에서 최은성 같은 굵직한 영입 이외에도 출혈 없이 보다 많은 선수를 데려오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일단 트레이드를 통해서 투수 한승혁을 보강을 했고 C등급
FA로 이태환과 오선진을 데려왔고 최근에는 이명기까지 사인앤트레이드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 네 선수 모두 지난 시즌 원 소속팀에서 1군에서 뛰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한화 입장에서는 1군급 선수를 4명이나 별다른 출혈 없이 영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발진에 구멍이 생겼을 때는 이태양과 한승혁으로 구멍을 메울 수 있고 타선에서 젊은 선수들이 경험이 부족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이명기와 오선진이 외야와 내야에서 각각 자신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화 입장에선 상상하기 힘들었던 선수를 상황에 따라 돌려 쓰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물론 이태양, 이명기, 오선진 이런 선수들이 팀의 성적을 확 바꿔놓을 만큼 특급 선수들이라 하긴 힘들지만 선수층이 얇아 문제가 됐던 한화의 약점을 보강할 만한 선수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화 이글스를 약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강 5중 2약, 3강 6중 1약 이런 식으로 강중약을 나누는데 항상 한화를 약팀에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물론 한화가 지난 3년 동안 최하위를 독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분명한 보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2022년에 비해 훨씬 나은 조건에서 시작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먼저 질에 겁을 먹고 한화 선수들이 기가 죽어서 야구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즌이 어찌 될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한화의 반전도 충분히 기대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 시즌에 한화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진 모르겠지만 이번 시즌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포츠 클래식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막전에 앞서 좀 더 재미난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 김창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많은 힘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